자, 그럼 계속해서 평형과 안정성의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힘의 평형하고 돌림의 평형 두 가지를 볼 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 힘의 평형은 우리가 통합과학에도 간단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우는 거는 돌림의 평형인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역학적 평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평형? 힘의 평형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돌림의 평형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힘의 평형은 모든 힘을 더했을 때 알짜 힘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되고요. 돌림힘은 어떻게 된다? 모든 요 돌림힘을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 그래서 요 힘하고 여기 돌림힘 둘 다 벡터 값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의 힘을 더하고 모든 방향의 돌림힘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맞추면 돼요. 그럼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했어요. 물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돼? 하나가 빠졌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동일 직선상에서 작용할 때. 그러면 동일 직선상에 작용한다라는 건 작용선이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면 두 힘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 평형을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이 얼마다? 0이다. 모든 힘들의 합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조건이 바로 힘의 평형입니다.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은 뭐냐면 모든 돌림힘 합이 얼마다? 0이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모든 돌림힘의 합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두 힘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뭐가 반대여야 돼? 방향이 반대여야지. 그럼 첫 번째. 힘은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두 힘에 의해서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여야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돌림힘 합이 0이 되면 우리가 돌림힘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예시들을 좀 들어볼게요. 예제 문제. 별 문제 아닌데 뭐 금방 풀겠지 뭐. 왼쪽에 있는 A는 300N의 무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600N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럼 300N하고 600N 무게를 갖고 있었을 때, 여기 가운데가 받침점이죠? 그러면 힘하고 이동, 여기 회전 팔의 길이 몇 미터? 2미터. 이게 지금 양쪽에 시소를 타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수평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무슨 상태인 거야, 얘네들? 정지 상태인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평형인 거야? 돌림인 평형인 거야. 힘의 평형도 있기는 했어. 그런데 우선 돌림인 평형만 먼저 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팔이 얼마야? 모르지 뭐. 600N에, 여기다 쓸까? 600N의 회전팔 길이가 R. 요게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R 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죠? 얘가 1대2니까 2대1 나오면 되잖아요. 여기 1대2니까 얘가 2대1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1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돌림인 평형만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무슨 평형도 있다. 여기 이제 만약에 조건이 여기 있는 시소, 막대를, 무게를 무시한다면 자, 얘네 둘 A, B의 몸무게가 전체 합쳐서 얼마야? 아래쪽으로. 300N, 600N이니까. 지금 나는 요 식은 무슨 평형을 얘기를 한 거냐면 얘가 서로 요게 같다라고 하는 건 돌림인 평형을 이용한 거야. 돌림힘 평형. 그런데 여기서 모두 만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지니까 힘의 평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힘의 평형에 의하면 얘네들 무게가 얼마야? A하고 B의 무게가 전체 300N하고 600N이잖아. 그럼 전체 900N이잖아. 그 900N을 누가? 받침대가 받치고 있는 거야, 위로. 이걸 뭐라고 불러? 수직항력이라고 그래.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서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야. 그게 얼마인 거라고? 900N. 이렇게 돼야 되겠죠? 900N. 이해됐나요?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A, B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그지? 내가 반대로 위로 들어 올리는 뭐가?
수직 항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게 힘의 평형과 돌림인 평형을 다 만족해서 역학적 평형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의 평형과 돌림임의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힘이, 크기가 같은,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개의 힘이, 그지?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돌림임도 평형을 이루어야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아, 그러면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 그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는데, 슬프게도 작은 지금 작용선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치하지 않은 거야.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은 조건인 거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작용선이 같았을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으면 내가 일직선상으로 지금 봐봐. 뭘 맞춘 상태야? 작용선을 맞춘 상태야. 얘 작용선을. 보이지? 이렇게 작용선을 맞춘 상태인데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그지? 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는 맞는데 뭐가 일치하지 않아.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 F1의 작용선과 F2의 작용선이 지금 따로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작용선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일치할 때까지 내가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멈춰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모두 맞춰지려면 작용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를 해야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다. 자, 그럼 역학적 평형 조건을 봐보도록 할게. 자,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맞추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무슨 평형? 힘의 평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평형이야? 돌림인 평형이야. 그래서 역학적 평형은 힘의 평형과 돌림인 평형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힘의 평형에서 뭘 만족을 한다? 전체 합력을 0으로 맞춰주자. 자, 두 번째, 전체 돌림임의 합을 0으로 맞춰주자.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합력하고 타우를 요 0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양쪽의 힘의 방향이나 아니면 돌림인 방향을 고려해서 그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소리인지 봐봐. 자, 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얘에 이렇게 크레인이 하나 나왔어. 그지? 이거 거대 크레인이 하나 나왔는데 이 거대 크레인의 요 가운데 부분이 받침점 부분이야. 받침점 부분. 그럼 이 받침점 부분으로 R1과 R2라고 하는 회전팔이 존재하게 되겠고, R1 긴 지점에 물체 무게 M인 요런 무게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몰 m이 바로 뭐냐면 무게추. 너네 무게추라고 안 하겠구나. 평형추, 균형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음. 그래서 요 애가 평형추야, 평형추. 균형추. 평형을 맞추기 위한 추, 균형추. 요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돌림인 평형과 무슨 평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다? 힘의 평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다. 여기서 조건은 여기 있는 이 사다리 모양의 바 있지, 그치? 얘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 무시하는 조건입니다. 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무시하지 않을 때는 질량을 줄 거야. 그럼 그때는 맞춰서 풀면 돼. 자, 먼저 힘의 평형을 맞춰볼게. 자,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으로 물체의 무게가 얘는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 라지 m이니까 mg만큼 작용을 하겠지? 질량은 단위가 뭐야? 여러분들?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얘도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라지 m, 스몰 m으로 돼 있을 뿐인 거고 얘도 그러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할 거잖아. 평형추도 얼마만큼 작용을 하겠어? 스몰 mg만큼 작용을 하겠지.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앞쪽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무게랑 질량은 좀 비교를 해줍시다. 질량하고 무게를 먼저 쓸까요? 질량은 우리가 스몰 m이라고 쓰고요. 무게는 웨이트, W라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하고 달에서 여러분 이거 했었어요. 잠깐만요. 요게 균형추인데
중학교 때 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었을 텐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지구하고 달에서 여러분들 질량이 60kg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지구에서 60kg이면 달에서도 질량은 얼마예요? 60kg이에요. 왜?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야. 그러니까 값이 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성을 바꿔도 질량은 안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무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구의 크기다? 중력의 크기. 그러면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질량 지금 단위 못 썼어요. 킬로그램 쓰잖아요. 무게는 단위를 뉴턴 써요. 뉴턴을 사용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질량 계산에다가 무게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9.8 곱했던 거 기억나죠? 중학교 때는 9.8, 고등학교 1학년 때도 9.8. 근데 여러분 이제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10이에요. 10m per sec 제곱이니까 1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0을 гов하면 얼마예요?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질량, 요게 중력이라고 그래서 앞에도 했지만 여러분, mg라고 쓰는데 요 질량이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서 단위는 뭘로 바꾸는 거야? 뉴턴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러면 여기다 10을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600 뉴턴이 되는 거죠. 지구에서 물체의 60kg의 무게는 600 뉴턴이에요. 그러면 달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달에 가면 이게 같지 않아요. 왜? 달에 가면 중력이 몇 분의 몇으로 바뀌어요? 6분의 1 G로 바뀌어요. 그럼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이 되는 거야. 지금 G보다. 그러면 6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00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달에 가면 중력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무게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힘의 평형 조건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 라지 mg, 스몰 mg가 중력 방향, 아래 방향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여기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물체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추를 같이 잡아당기는 힘인 거죠. 그러면 받침점이 걔를 어떻게 할까요? 들어 올리겠죠, 여기서. 그 들어 올리는 힘이 바로 이 mg, 라지 mg랑 스몰 mg로 더한 값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고 그래야지. 근데 이 받침점이 떠받치고 있는 이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직, 노멀이라고 하는데 이 노멀이 90도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통의 평범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수직 항력은 90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힘의 평형 조건을 식을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썼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라지 mg, 스몰 mg 더한 게 누구랑 같다고요? 들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힘과 같다고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바로 힘의 평형을 맞춰준 거예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돌림힘의 평형을 맞춰줄 거예요. 돌림힘 평형을 맞춰준다면 받침점을 기준으로 나타낼 건데, 여기가 받침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물체를 매단 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거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돌림힘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균형추, 평형추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보이나요?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 얘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에 돌림힘이 생기는데,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어떻게 됩니까? 라지 mg에다가, 그 다음에 회전팔 R1을 곱하면 되겠고, 얘는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이니까, 무게는 스몰 mg에다가, 그 다음에 회전팔까지가 거리가 얼마? R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네 둘이 값이 어떻게 되면 되겠다? 같으면 되겠다. 그걸 여기다 쓴 거예요. 보이죠? 그죠? 라지 mg의 R1. 그 다음에 스몰 mg의 R2.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해서 0이다. 돌림힘의 합이 0이다. 그 다음에 이 힘들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쓰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두 개의 힘이 같다. 두 개의 돌림힘이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평형 조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하면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역학적 평형을 이루어서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크레인이 거리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사분이, 그지? 실수를 하시게 되면 이거 그냥 쓰러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큰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해 본 걸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랑 팔씨름 많이 해봤죠, 그죠? 그럼 아빠 손이 어느 손이에요? 왼쪽 손이 아빠 손이겠어? 오른쪽이 아빠 손이겠어? 위치가. 여러분이 이기려면 어디가 유리해?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겠지만 어려서도 못 이겼잖아, 그치?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받침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받침점이고 이게 돌림임의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은 돌림임이 더 큰 거예요. 평형이 아니라. 그럼 봐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돌림임을 나타내는 이 회전팔이 이만큼이나 긴 상태예요.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잡혔으니까 힘을 여기밖에 쓰질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R2가 되는데 거리가 지금 누가 더 크게 되겠어요? 왼쪽이 더 크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돌림임하고 오른쪽에 있는 돌림임을 비교했을 때 힘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힘이 같은 상태에서 내가 팔 길이를, 그지? 요 회전 팔의 길이를 길게 하면 돌림임에서 어떻게 된다? 유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힘하고 거리 곱하고 여기 있는 힘하고 거리를 팔의 길이가 바로 이게 회전팔의 길이니까 곱하게 되면 F값이 같았을 때는 팔 길이가 긴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잡고 팔씨름을 할 때 손목을 잡히면 이게 잡힌 사람이지 오른쪽이 잡히면 팔 길이가 짧아지니까 불리합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게 긴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됐죠? 자, 그리고 넘겨서 14페이지 봅시다. 자,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게중심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럼 그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TV에서 막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긴 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확인을 잘하고 있는 거야? 무게중심을 확인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칭의 물체는 여러분, 무게중심 찾기가 누구나 쉬워요. 대칭의 물체는요, 내가 지금 여기 있던 모든 모서리의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연결한 부분이 이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무게 중심이고요. 이렇게 구 같은 경우도 딱 모든 그지? 원의 테두리에서 선을 그었을 때 겹쳐지는 지점이 바로 무게 중심이 돼요. 하지만 모양이 불규칙한 무게는 중심 잡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구 배트 같은 경우는 질량 분포가 많은 쪽, 지금 여기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보다 봉이 맞는 부분이 훨씬 더 두껍죠? 그래서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어떻게 돼 있다? 치우쳐져 있는데 그거를 매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거를 찾을 수는 없어, 일일이.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금방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상태하고 무게 중심을 좀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자, 물체의 무게 중심을 떠받치는 물체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아, 그러면 무게 중심에서는 첫 번째는 힘의 평형이 맞아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가 맞아 들어간다? 돌림힘 평형이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평형을 이룬다?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면 지금 물체의 무게 중심을 떠받치는 물체는 그럼 이 떠받친다고 여기다가 그러면 받침점을 놓게 된다면 무게 중심에 이 물체는 균형을 잃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된다?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는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물체 무게 중심은 어떻게 찾냐면 내가 실을 이렇게 A하고 B 이렇게 두 군데 아무 데나 잡아. 이렇게 잡고 나서 A, B 꼭지점을 잡고 물체 A점하고 B점을 실로 묶어서 각각 두 번을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 뱅글뱅글뱅글 회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멈추게 될 텐데 이 실의 방향을 연장을 하는 거야. 첫 번째 A점의 실에 묶어놓은 지점을 연장한 선과 이 선을 그대로 아까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연장을 해놨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B 실과 이렇게 엮어놨을 때 그 실을 연장한 선. 요 선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라고. 얘네 사이에 만나는 점. 그래서 요거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요 지점이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은 자, 돌림인 평형을 이루니까 내가 여기 무게중심에다가 딱 뭐 실을 붙여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멈출 수가 있다. 자, 그럼 평형 상태하고 무게 중심이 왜 중요한지 왼쪽에 있는 예시를 잠깐 보고 얘기를 할게. 자, 물체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무게 중심을 떠받치게 된다. 이 전체 판의 무게를 라지 M이라고 할게. 그럼 아래쪽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을 할까? 라지 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겠지? 그럼 내가 손가락으로 내가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균일해서 밀도가 같은 물체고 두께도 같기 때문에 양쪽 모서리에 어떻게 되는 지점? 이렇게 만나는 지점 있지?
요 양쪽 모서리에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게 중심이 되는 거야. 여기가 무게 중심이 되는 거야. 보이지? 그럼 무게 중심에서 떠받치는 요 힘을 내가 여기다 손가락 대고 떠받치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수직항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힘의 평형을 쓰자라고 한다면 힘의 평형 어떻게 돼? 힘의 평형을 쓰면 뭐랑 뭐랑 같은 거야? 물체 무게인 mg와 그 다음에 수직 항력 n이 같은 거야. 보이죠? 그 다음에 돌림인 평형 맞춰보고 싶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무슨 방향으로 돌림임이 생겨?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 되겠지, 가운데가. 그럼 왼쪽에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돌림임이 생기겠고,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무슨 방향? 여러분, 이거 왼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반시계 방향이야. 얘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그럼 이 돌림임이 서로 어떻다? 같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같다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평형이 된다? 돌림임 평형이 된다. 두 번째, 돌림임 평형이라고 그래서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서로 같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됐죠? 저 그럼 구조물이 안정한지 안정하지 못한지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뭐냐? 자, 우리가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을 비교를 할 때는 뭘 비교를 하냐면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태다? 안정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안정성이 어떻다?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학적 평형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돼야지 훨씬 더 안정성이 높냐면, 요것도 이제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어났을 때도 중요해. 요거는 좀 지울까? 왜냐면 요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요거보다 우선은 역학적 평형은 평상시에도 맞춰서 한 번은 맞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역학적 평형에서 벗어났을 때,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을 해야 돼.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생기는 돌림힘. 이게 바로 복원력이야. 제대로 돌아가려는 힘. 그래서 이 복원력이 작용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구조적으로 어떻다?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안정평형하고 두 가지 불안정평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내가 이렇게 원반으로 해서 쭉 둥근 요런 바구니를 놓고 안에다가 바구니를 놓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봉을 이렇게 놨어. 바구니 안에다가 봉, 바구니 바깥에다가 봉. 그래서 물체가 얘는 어떻게 된다?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대. 얘가 이제 요 정도 크기가 있었는데, 얘가 요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보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얘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죠. 얘 어디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그래서 조금 벗어나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다. 이거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면에 공을 올려놓게 돼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지를 못하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걸 설명을 하자면 얘는 점점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 가속시키는 방향.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뭘 한다? 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더 안정하고 이거는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그럼 언제는 변화가, 그지?
복원력이 생기는 거고, 언제는 복원력이 오히려 안 생기고 변화를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지 그 이유를 좀 볼 거야. 그게 바로 무게 중심과 바닥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물체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도 무게 중심의 작용선, 이거 되게 중요해. 무게 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안쪽에 있어야 된다. 빨간색으로 할게. 무게중심의 작용선이지, 그지? 이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안쪽.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물체는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봅시다. 자, 무게중심이 낮고 바닥이 넓은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확인하려고 우리는 모서리 양쪽 끝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을 잡아봤죠. 그랬더니 딱 정중앙에 무게중심이 얘의 질량을 낮은 m이라고 할게요. mg가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체는 바닥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란색 면, 여기죠, 그죠? 여기가 바닥면인데, 요 바닥면이 기울어진 상태를 만든 거야. 원래 바닥면이 여기였잖아, 그지? 이렇게 바닥면이 여기였는데,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지울게.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 거야. 그랬더니 무게 중심이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 위로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이거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음. 원래 무게 중심이 이렇게 낮았다가 지금 현재는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아래쪽 중력은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바닥면의 안쪽에 무게중심이 존재하죠. 이 바닥면 내에 있잖아, 무게중심이. 그래서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에 어디에 있다고? 안에, 안쪽에 있다니까? 여기 안쪽에.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중력이, 그지? 중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복원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뭘로 작용하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복원력으로 작용을 해서 원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떻다?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오른쪽에 무게 중심이 높고 바닥이 높은 경우, 바닥이 좁은 경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무게 중심이 아까보다 현저하게 높은 거 보이지? 여기야. 그지? 근데 그거보다 지금 들어 올렸을 때 더 높아진 거지. 비스듬하게 됐으니까 더 높아졌어. 보여?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무게중심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까보다는 바닥면의 넓이가 어떻게 됐니? 좁아졌지. 요거 바닥면의 넓이를 A라고 해볼게. 그럼 A1과 A2 중에 면적은 누가 더 큰 거야? A1이 더 큰 거야. 바닥면이 넓은 거야. 근데 얘는 바닥면이 좁아. 그리고 나서 내가 기울이게 됐어. 같은 각도로 기울이진 않았네. 얘가 좀 더 기울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게중심 어떻게 됐어? 높아졌지? 얘도 불안정한 상태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무게중심이 상승하면 어떻다? 불안정하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건 아래쪽 방향인데 어디를 벗어나 버렸니? 여기 있는 바닥면의 파란색 면을 어디 쪽에 있어? 파란색 면에? 바깥쪽에 있지. 얘는 지금 파란색 면의 안쪽에 존재하지만 얘는 파란색 면, 바닥면에 어디에 존재해, 중력이? 바깥에 존재한단 말이야. 보이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에 어디에 존재한다? 바깥쪽. 그지?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야, 바깥에. 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중력에 의한 힘이 복원력이 아니야. 지금처럼 뭐가 된 거야? 변화를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그지? 어떻게 돼? 얘네들이 더 무게가 돌아가서 넘어지게. 돌림힘이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쓰러지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게. 다시 한번. 자, 무게 중심의 위치와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돼. 우리가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물체의 첫 번째, 바닥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 A가 넓어야 돼. S라고 써도 돼. 뭐 A나 S, 넓이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무게 중심이 어떻게 돼야 돼? 낮아야 돼. 그럴수록 어떻다? 안정성이 높아져. 그래서 가나다, 세 건대로 볼 건데, 무게중심의 위치와 안정성에 대한 표현. 구조물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크다. 세타 값이 크면 어떻다? 안정적이다.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 세타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가나를 먼저 조건을 잡아볼게. 가하고 나. 그러면 가하고 나의 조건은 뭐냐면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원기둥이 보여. 보이지? 원래 있던 원기둥. 여기. 여기. 원기둥이 양쪽 모서리에 완벽하게 이제 대칭으로 돼서 무게중심 높이는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무게중심이 여기로 높이는 같아.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면에서의 높이 H는 같은 상태야. 무게중심은 이렇게 돼 있어서 높이는 같아.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같은 상태인데 얘가 기울여지는 거야.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이 될 테고, 얘도 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이 될 텐데, 얘가 이 바닥면, 여기 파란색 면이 바닥면이죠? 보이죠? 요 파란색 면이 원래 바닥면이에요? 보이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원래 바닥면이 요 점선으로 바뀐 거야. 위로 올라갔지, 각도가. 얘도 올라가서 위로 각도가 이렇게 바뀌었어. 보이니? 그러면 언제까지 바꾼 거냐면 이 무게 중심이 여기 있는 바닥면이 벗어나기 직전까지 여기도 중력이야,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중력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무게중심이 빨간색이었는데 얘를 기울여가지고 무게중심이 바닥면을 벗어나기 전까지 딱 잡은 거야. 이 바닥면을 벗어나기 전까지 기울인 거야. 얘 무슨 방향으로 기울였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지.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때 각도를 측정을 해봤던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바닥면이 이렇게 좁은 애는 세타 원만큼이 되는데 바닥면이 넓은 애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바닥면이 넓으니까 더 많은 각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 보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만큼 돌아갈 수가 있고 얘는 이만큼 돌아갈 수가 있어서 세타 1보다 세타 2가 어떻다? 세타 1보다 세타 2가 각도가 큰 거지. 근데 세타 2가 각도가 큰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야? 여기 있던 가의 면적이 나에 있는 바닥면의 면적보다 어떤 거야? 좁아서 그래. 면적이 넓어지면 세타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요 조건이었던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얘네 둘 다 지금 면적은 똑같은 상태야. 다는. 밑에 있는 요거는 똑같아.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원기둥이었던 애들을 이렇게 원뿔로 만들어 버린 거지. 여기 위에가 양옆이 날아갔잖아. 그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무게중심이 질량이 많은 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원래 있던 무게중심보다 잘 봐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얘는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여러분들.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이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바닥면을 벗어날 때까지 회전을 시켜본 거야,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파란색 무게 중심까지, 이렇게 갈 때까지 각도를 틀어봤더니 세타3가 훨씬 더 어떻게 됐다? 커졌다. 그러면 나하고 다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세타2보다 세타3가 큰 거지. 그러면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무게 중심이 나의 무게 중심하고 나의 높이하고 H다. 높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H다. 높이를 보게 되면 누가 더 높아? 나가 높아. 다가 낮아. 무게 중심이 낮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타 값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거야. 첫 번째, 바닥면 넓이가 클 때, 그지? 넓이가 크면 뭐가 커져? 세타 값이 커지고,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뭐가 커져? 세타 값이 커져. 그래서 기울여야 되는 이 각도, 세타 값이 커지면 어떻다? 안정하다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안정한 게 누구예요?
다가 되겠죠?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어떠니까? 낮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컵 같은 경우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거꾸로 놨을 때가, 그지? 요렇게 바닥이 좁게 놨을 때보다 무게중심이 어떻게 된다? 더 낮고 바닥면 넓으니까 이게 더 안정한 거죠.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바닥면이 좁고 무게중심이 위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종이컵을 놓는 것보다 거꾸로 놓는 게 훨씬 더 어떻다? 안정하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바닥면 넓이가 넓으면 안정적이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동일한 물체지만 가에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무게중심이 작용을 하는데 얘는 바닥면이 좁기 때문에 내가 무게중심이 바닥면 바깥에 있어서 얘는 넘어뜨리는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복원력하고 돌림힘에 대해서 봅시다. 자,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복원력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과 안정성에 대해서 볼 건데, 역학적 평형을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물체는 안정합니다. 벗어났어도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제가 오뚜기 여러분 이거 봤어요? 이 오뚜기는요, 이 아래쪽에 여러분 무거운 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어디로 작용하냐면 여기 중심에 있는데 바닥면이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보이죠? 그죠? 바닥면 중앙에서 그지? 내가 바닥이 딱 닿는 지점은 사실은 한 곳이잖아. 여기 한 점이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닥면 바로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무게 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평형 상태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게 중심이 받침점을 지나는 연직선 요 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거를 기울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오뚜기가 옆으로 넘어지면 받침점이 회전축이 되면서 여기가 받침점이 되는 거지. 여기가 받침점이 되는 거야. 회전축이 되면서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봐봐. 이거 왼쪽으로 중력이 무슨 방향이야?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지. 기울어진 게 오른쪽인데 무슨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하니 중력에 의한 게 받침점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눌리는 거 아니야? 그럼 중력이 무슨 방향으로 되는 거야? 이 기울어지는 방향은 무슨 방향인데? 시계 방향의 돌림힘인데 중력이 바로 무슨 방향으로 생겨? 반시계 방향으로 생긴단 말이야. 그럼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그치?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애한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작용을 하니까 얘가 원래대로 어떻게 돼? 되돌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지? 얘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축.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에 많이 파는 거지, 모빌처럼 해서. 평상시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는 양쪽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합이 어떻다? 같다. 여기 받침대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거리가 어떻거든? 이거? 같고, 무게도 뭐 같고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여기가 받침점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달라지는 거야. 무게 중심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물체한테 무게 중심이 어디로 작용을 합니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얘가 어디로 돌아져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져 있는데.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져 있는 애한테 반시계 방향의 중력이 뭘로 작용을 하는 거야? 복원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지금 낮기 때문에 그래. 무게중심을 낮춰가지고 얘가 왼쪽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내가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돌림힘의 작용에 의해서 역학적 평형 상태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인 예시들을 좀 보도록 할게. 원뿔 구조물, 사다리차, 초고층 건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뿔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여러분 어때? 넓어. 그리고 무게 중심이 어떠냐면 낮아 여러분. 이렇게 낮아. 그러니까 잘 쓰러지겠어? 안 쓰러지겠어? 안 쓰러지겠지. 그리고 사다리차는 여기 위로 계속 이렇게 사다리를 높게, 그지? 위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려면 바닥면이 어떻게 될수록 좋겠어? 넓을수록 좋겠지?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닥면이 넓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겠고, 초고층 건물도 아래층이 이렇게 바닥면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게 만들어가지고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둔다? 아래에 낮게 둡니다. 아래에다 낮게 둡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오른쪽에 피사의 사탑과 배 복원력과 안정성은 읽어보세요. 별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못 풉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봐보고, 그 다음에 뒤로 좀 접근을 시켜볼게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내용인데,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으로 해서 문제 푸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언제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밑에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을 할게. 자, 그림과 같이 20L인, 길이가 20L인 두 받침대 A, B 위에 간격이 20L이네. 간격이 20L인 두 받침대 A, B 위에 질량이 M인 물체와 그 다음에 질량이 라지 M인 균일한 밀도의 막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균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없다? 무게 중심을 찾을 수 없어. 균일한 밀도의 막대가 수평을 이루었다는데 이 균일한 밀도는 뭘 찾기를 쉽게 만드는 거야? 무게 중심을 찾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무게 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무게 중심을 어떻게 찾아야 돼? 첫자를 찾으면서. 그래서 무게 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그럼 무게 중심을 찾을 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균이라면은 전체 거리에 얼마가 되는 지점? 절반이 되는 지점. 그래서 양쪽 모서리에 어떻게 돼? 정중앙인 지점 아니야? 여기가 무게 중심이야, 여러분들. 그럼 아래쪽으로 라지 mg만큼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누가 잡아당겨서? 지구가 잡아당겨서. 이해됐지? 그럼 지구에 의해서 라지 mg만큼의 중력이 작용을 해. 무게 중심을 찾았어. 그래서 이 막대가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는데, 여러분,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막대만 있는 게 아니지. 막대를 그동안 무시했지만 막대도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줬으니까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이 m인 물체도 무게가 있으니까 mg라는 중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힘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중력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요 아래쪽 방향으로 라지 mg, 그 다음에 얘도 요 아래쪽 방향으로 스몰 mg, 이렇게 갖고 있어. 됐지? 그러면, 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요 스몰 mg와 라지 mg가 있으면 그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A하고 B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받침점이 위로 떠받쳐서 올리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렀지?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지? 요게 수직항력이야. 요게 수직항력이야. A가 떠받치는 힘, NA라고 잡을게. B가 떠받치는 힘, NB라고 잡을게.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아래쪽으로는 작용하는 빨간색 힘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파란색 힘 두 가지가 있네? 이거 무슨 평형? 힘의 평형이네. 아, 그러면 힘의 평형에 의해서, 자, X랑 Y 구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힘의 평형만 식을 써볼게. 힘의 평형. 뭐랑 뭐랑 같다고? 중력이랑 수직항력이랑 같다고. 중력이 뭔데? 스몰 mg.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 mg? 라지 mg. 근데 그게 A하고 B의 수직항력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지해 있는데 막대의 왼쪽 끝에서 A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 Y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 어디 가요? 여기 써 있네요, Y. 그죠? 그러면 전체 막대 길이는 20L에서 얼마야? Y까지 더한 거지. 왜요? 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쉬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니까? 20L 플러스 Y니까. 그럼 무게 중심에 여기 거리가 얼마니, 얘들아? 이거 계산 안 해도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거 절반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얘의 절반이야. 2분의 1. 맞지? 그럼 얼마? 10L 플러스 0.5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 거리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는 얼마예요? 전체가 20L이잖아요. 여기 보이죠? 20L. 그러면 이거 10L에서 플러스 0.5Y를 20L에서 빼주면 요 파란색 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냐? 10L 마이너스 0.5Y. 이렇게 되겠죠, 거리가. 아, 이게 지금 여러분 회전팔이에요. 보이나요? 자, 그러면 NAMB 더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첫 번째, X 위치. 내가 이 문제는 뭐였냐면, 막대 왼쪽 끝에서 A까지 거리가 Y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본 거야. 그래서 표는 A에서 물체까지 거리 X에 따라, 처음에는 X 거리가 얼마였어? 0이었던 거지. 여기가 이제 0인 지점인 거야. 여기가 0인 지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X 위치가 여기까지 왔을 때,
x가 x 위치에 왔었을 때의 떠받치는 요 두 개의 받침점의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받침점의 힘의 크기를 a가 떠받치는 크기, b가 떠받치는 크기,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a의 수직항력, b의 수직항력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더한 게 결국에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던 막대의 중력과 그 다음에 물체의 중력하고 서로 더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더하면 얼마인지 봐봐요. 이거 통분해 볼까요? 4분의 3, 20분의 9, 20으로 통분해 볼게요. 이거 50 곱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 얼마예요? 요거 20분의 4, 5, 20, 15. mg 아니야? 어. 그럼 요거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0분의 얼마? 24mg죠. 되게 지저분한데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더해볼까요? 내가 이 물체를 A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요 받침점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A하고 B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달라져.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10분의 7 mg랑 2분의 1 mg 다 더하면 얘 20으로 통분하면 금방 나와요. 20 통분해 볼게. 이거 10배씩 해주면 되죠? 음. 그럼 결국에는 얘도 얼마예요? 20분의 24 mg로 결국에는 A하고 B의 위에 올라가 있는 물체는 여기 있는 받침대, 뭐 막대지, 막대, 미안. 막대랑 질량밖에 없어. 물체에 M밖에. 그럼 이 두 개의 무게가 A, B한테 작용이 되는데, 잘 봐라. 요 받침점에 바로 위에 물체가 있었을 때는 얼마가 됐어, 아까? 20분의 15mg였지. 그지?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B쪽으로 가깝게 하니까 내가 20분의 15mg에서 얼마가 된 거야, 여기는? 밑에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야? 20분의 14mg가 된 거 보여? 크기가 어떻게 됐니, 얘들아? 줄었어,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만약에 얘를 여기 끝까지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요걸 끝까지 보낸다면? 이걸 여기 끝까지 보낼 수 있으면 점점 갈수록 여기 있던 A의 떠받치는 수직항력 크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다. 이해됐어? 이거 간단하게 그린 그림을 여러분 생각은 한번 해보고 해야 돼. 이거 돌림임 계산하느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있어서 그래. A가 여기 떠받치고 있고 B가 여기를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긴 막대가 있는데 물체를 여러분 생각에 A에 가깝게 있었을 때 A가 힘을 많이 주겠니? B에 가깝게 있었을 때 A가 많이 힘을 주겠니? 결국에는 A한테 있었을 때 힘을 많이 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어떻게 된다? A는 힘이 어떻게 된다? 적게 가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을 힘의 평형으로 해서 벌써 찾아준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X랑 Y를 어떻게 구하냐? 나 지금 힘의 평형 구했어. 이게 라지 mg, 스몰 mg, 이거 더한 게 얼마라고? 20분의 24mg. 이렇게 됐거든? 나 여기 있는 내용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울게. 이거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이제? 됐지? 자, 그럼 이 값이 같았을 때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내가 얘네 둘, A하고 B의 수직 항력을 더한 게 20분의 24mg라고 그랬는데, 20분의 24mg가 얘 위에 있는 값이랑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mg라며. 그러면 얘가 얼마인 거야? 이게? 20분의 20mg 아니야? 그럼 얘는 20분의 얼마야? 4mg 아니야? 맞지, 그지? 어. 그럼 이거 5분의 1이니까 요 m이 얼마인 거야? 20분의 4m 아니야? 5분의 1m? 그럼 이게 얼만데? 0.2 m이 뭐랑 같은 거야? 스몰 m이랑 같은 거야. 아, 요 m을 치환할 수가 있구나. 요 라지 m으로. 얼마라고? 이게 0.2 m과 질량이 서로 어떻다? 같다고. 요걸 하나를 알아낸 거야. 됐나요? 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계산하는 내용이 얼마라고요? 20분의 24 mg라고 그랬죠? 라지 mg? 굳이 계산하자면 20분의 24mg인데 그게 뭐랑 같다고요? 얘랑 같다고요. 그죠? 그럼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스몰 m이 0.2 라지 m과 같은 거구나. 요렇게 요거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의 평형 말고 무슨 평형 잡으라고 그랬어? 돌림인 평형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돌림인 평형을
어렵긴 해도 두 가지 다 잡아볼 거야. 두 가지 다 잡아보고 풀 건데, 어떻게 푸는지 봐봐. 하나는 기준을 A로 잡을 거야. A가 받침점일 때. A만 받침점일 때. 그러니까 회전축이라고 할까? 회전하는 요거를 회전축으로 잡을 때. 회전축으로 잡을 때. A가 회전축이라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랑 또 하나는 B가 회전축일 때로 잡을게. 두 가지 다 해볼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돌림인 평형은 뭘 잡아야 돼? 시계 방향의 돌림임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잡으라고 그랬잖아. 그치?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을. 그럼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을 찾아볼 건데, 여러분 잘 봐요. 내가 A를 회전축으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A가. 보이죠? 얘가 기준인 겁니다. 얘가 회전축이에요. 그럼 얘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잘 따라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잡았을 때 뭐냐면 A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 회전의 축에 있기 때문에 시계랑 반시계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여기 중심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게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야. 얘는 무시해도 돼. X가 0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인 게 누구 있어? 여기 있는 막대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막대의 방향이 회전축에서 시계 방향이고, 됐어? 그 다음에 이 막대의 여 B 끝부분에 수직항력 보이지? 그럼 이건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네. 색깔 바꿔서 할게. 얘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인 거고, 얘는 막대는 위로 들어 올리니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B 부분은. 막대 끝부분에. 됐어? 수직항력 위로 올리잖아. 얘는 들어 올리니까. 반시계 방향. 여기 받침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회전을 하니까 시계 방향인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어떻다고 잡으면 된다고? 같다고 잡으면 된다니까?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얼마야? 시계 방향 돌림이 요거 먼저 찾는 거야.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라지 mg에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야? 10L 마이너스 0.5y 요렇게 잡는 거지? 이거랑 반시계 방향 어떻게 되는 거야? 반시계 방향은 여기 NP 줬잖아. 요거라고.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반시계 방향. 그러면 20분의 9 라지 mg 이거 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팔 길이 조심해야 돼. 요거 회전 팔 길이 계산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L이야? 20L이 되겠지. 됐을까요? 이게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여러분 이거 2항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쌤부터 혼납니다. 여러분 mg 어차피 지워질 거고 여기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돼요? 9L이 나오면 돼요. 보이죠? 그죠? 9L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 9L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L에서 L 빼야 되니까 Y 값이 얼마예요? 따라서 2L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가 2L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항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막 이항에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보여요, 여러분들.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보라색으로 할까? 회전축을 이번에는 어디로 잡는 거야? 여기로 잡는 거야, 여러분. B를 회전축으로 잡을게. 그럼 B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여러분, 수식이 좀 많아져. 왜냐하면 내가 이 물체 M을 없앨 수가 없어. 봐라. 내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잘 봐요. 여기 물체에 있는 막대는 요 회전축의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도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막대랑 물체가 둘 다 반시계 방향이야. 아, 얘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력도, 물체 중력도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요 두 개 돌림힘을 더해야 돼. 그리고 A가 떠받치는 힘, 요거 무슨 방향이겠어? 시계 방향이겠지. 어디로 가니까? 보여줘?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 이게 회전축을 기준이면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식이 길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인데 언제나 선생님은 시계 방향 먼저 씁니다. 시계 방향을 먼저 쓰면 시계 방향 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라지 mg.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요만큼이죠? 이만큼. 이게 얼마야?
10L 플러스 0.5i. 그 다음에 또 있죠? 스몰 mg.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L이에요? 20L이죠? 요렇게 돼요.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 올리는 힘이죠? 얘 들어 올리는 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mg에, mg 아니지. 여기서 써줬는데. 쏘리? 여기 있죠? 음. 여기 무슨 방향?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미안해. 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얼마? 4분의 3 라지 mg.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20L.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위에가 계산이 쉬워, 아래가 쉬워. 위에가 쉽지,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y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식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짧아지는 게 편한 거야. 보여? 그러면 어떨 때 회전축을 잡는 게 좋냐면, 회전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받침점이 두 개가 있었을 때는 회전축을 어디를 잡는 게 더 편하냐? 물체가 올려져 있는 윗부분에 잡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을 많이 해봐야지 뭐가 편한지가 보이지, 내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밑에도 계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계산해볼까? 그러면 여기 계산하는데 우리는 이 스몰 m 대신에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아까 얼마라고 줬는데? 얼마라고 그랬어, 아까? 이게? 0.2m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응. 이거 다 준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계산되는데, 여기가 얼마야? 15L 나와야 되지. 보이죠? mg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mg는 똑같은 상태에서,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4L 되겠죠? 그럼 여기는 11L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나와요? 2L 나오면 돼요. 금방 나와요, 여러분,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됐다? 조금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하고 돌림힘의 평형으로 우리는 계산한 게 뭐냐면 y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여기서 y값이 얼마가 된다? 2L이 된다라는 걸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번에는 여기 있는 물체를 얼마만큼 옮긴 거야? x만큼 옮긴 거야. 이 x만큼 옮겼을 때 어떻게 된다? 이 x값 구하라라는 거지. y만 지금 구한 거야. y가 얼마라고요? 2L이라고. 이것만 구했다니까? 그러면 이 x만큼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x만큼 옮겼더니 a하고 b의 수직 항력이 어떻게 됐어? 달라졌잖아. 그래서 이 힘의 평형은 이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계산한 거고 두 번째 됐을 때 요 힘의 평형은 변화가 없어. 스몰 mg랑 라지 mg랑 요거 연장선으로 계속 옆에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대신에 이 왼쪽은 어떤 상황이야? 요 상황은 x가 0인 상황인 거고, 얘는 x가 무슨 상황인 거야? 얘는 x가 x인 상황을 쓴 거지. 그래서 mg랑 라지 mg랑 수직 항력으로 a하고 b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랑 서로 어떻다? 같다. 요거는 안 바뀌니까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던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 x 구하는 방법을 회전축을 이용을 해서 해볼게. 그럼 회전축 이용하면 a 회전축 이용해 볼게. a를 회전축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맞추라고?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찾으면 된다 그랬지? 그럼 시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물체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여기 없어. 그러면 물체가 여기 있으면 얘가 아래쪽으로 얼마가 적용을 해? mg가 작용을 하지. 보여? mg가 작용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고치셔도 돼요. 뭐라고? 여기 0.2m이라고 그랬잖아. 0.2mg로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0.2mg가 왼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다? A를 회전축으로 잡는다. 그러면 물체랑, 그 다음에 여기 막대가 다 무슨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그지?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니까 얼마? 0.2mg의 시계 방향인데, 거리는 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막대 보이지?
라지 mg의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요 거리가 되면 되잖아? 10L 마이너스 0.5y. 보이죠? 그게 반시계 방향과 같으니까 이 수직항력 반시계 여기 줬죠? 여기 줬잖아, 그지? B의 반시계 방향 2분의 1 mg의 얼마? 20L. 요거 계산해 주면 되지 뭐. 됐어요? 근데 식이 어때? 지저분해 보이지, 그지? 근데 별 식이 아니다. 약분해 보면 뭐 금방 나오겠지 뭐.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L 나오네요? 음. 왜 약분하면 10L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10L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5분의 1. L? X를 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이거 0.5Y라고 그랬는데 이미 여기 2L인 거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L 빼면 이게 얼마? 9L.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L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10L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L 나오려면 5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여기가? X가 5L 나오면 되죠. 지저분해 보이지만 여튼 금방 계산하고 이번에는 B가 회전축일 대로 계산해 볼게. 그럼 B가 회전축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기준인 거죠? 그럼 얘네 둘 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식이 더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잘 볼래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B를 이 기준으로 잡으면 시계 방향은 NA. 여기 있는 A의 수직항력이 시계 방향이에요. 보이죠? 그러면 A의 수직항력부터 먼저 쓸게요. A 수직항력 여기 있네요. 10분의 7 mg.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떻게 돼요? 20L이죠?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된다? 요거 두 개 있어요. 중력. 그래서 라지 mg 곱하기 10 플러스 0.5y. 이거 0.5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쓸 필요 없네. 쏘리. 이걸 다 쓰고 있으려니까 더 열받는다. 그지? 여러분 계산합시다 그냥. 이거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y가 2L이라면서. y가 2L이면 이거 얼마예요? 11L 아니야? 그럼 요것도 아까 계산하면 얼마였어? 9L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아까 되게 지저분하게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요거 그냥 애초에 9L인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식 다시 써볼게. 너무 지저분해. 얘가 2분의 1 mg에 거리가 지금 얼마였어요? 20L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L이니까 요거 그냥 바로 약분하면 10L 이렇게 나오죠. 훨씬 더 간단할 수 있는 걸 Y를 끌고 다니면서 괜히 고생했죠. 그러면 라지 MG의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 9L인 거죠. B를 기준으로 한 거지. 쏘리. B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11L. 그냥 11L 집어넣으면 되겠구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여기도 0.2 mg.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x 모르죠, 그죠? 그럼 요거는 좀 실수하기 쉽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를 빼야지. 20L 마이너스 x죠. 여기가 20L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럼 계산 되나요?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14L이죠? mg는 뺀 거예요. 그럼 여기가 11L이라고 그랬죠? 음. 그러면 여기가 몇 L 나오면 돼요? 3L 나오면 되죠. 맞아요? 그럼 3열 나오려면 여기 0.2 곱해야 되니까 x값이 나오겠네. 됐어요? 여기 전체가 그러면 0.2를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5L 나오면 되겠네. 15L. 맞네. 그래서 x는 5L. 15L에다가 0.2, 5분의 1이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근데 여러분 여기 A 회전축 잡는 거랑 B 회전축 잡는 거랑 이 거리가 나오면 뭘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회전축은 어디든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어느 게 더 편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20 마이너스 x 잡는 것보다 이 위에
A를 회전축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X를 직관적으로 빨리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랑 20-X, 21-X나 뭐가 편해요? 이 X가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7페이지 마지막까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Q1에 있어요, 문제. 됐어요? 전체를 지금 다 풀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문제 풀이는 물리는 아예 영상을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혀 못 푸는 아이들이 많아서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습 여기까지, 내용,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 받을게요.